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도시는 숨가쁘게 움직이고 알람은 쉴 새 없이 울리고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거리를 걸어도 차를 타고 이동해도 심지어 혼자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듣고 보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소음은 우리를 감싸고 끊임없는 정보의 파도는 우리의 주위를 휩쓸어 갑니다. 여기서 잠깐 나에게 묻고 싶은 게 생각나는데요. 이토록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정작 내 안의 소리는 듣고 있는 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 건가?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요가 아니라 소음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침묵입니다. 그러나 여기 잊혀진 침묵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성장한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응답이다. 이들은 침묵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지혜를 기르는 토양이며 혼란이 가라앉고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산만한 생각들이 맑게 정리되는 흐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선명해집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멈춰서서 방향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지, 어떤 감정을 따라갈 것인지. 하지만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그 선택들이 정말로 우리의 것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침묵은 우리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 데려다 놓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침묵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지배할 줄 안다. 침묵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무의미한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깊고 가장 강한 움직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온전해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길은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인가? 이 삶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인가? 그 답은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제 침묵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손바닥 안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뉴스, 잠시라도 멈추면 쌓여있는 알림, 어디를 가든 흘러나오는 음악과 광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공백.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소비하고 소음이 없는 순간을 낯설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더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시선은 이미 다음 문장으로, 하나의 생각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들고 순간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가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끝내기도 전에 새로운 자극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깊이 생각하고 싶어도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피곤한지조차 모르겠죠?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진짜 중요한 소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멈춰야 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한 나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끝없는 흐름에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정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가장 중요한가? 그 질문의 답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 속에서 찾아질 것입니다. 침묵.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며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소리 사이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사라진 순간에 드러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권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홀로 사막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과 모래, 그리고 그 자신의 내면뿐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된다. 그 사람은 예수였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더 강해졌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으며,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바꿀 힘을 얻었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하루에 한 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그는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그 침묵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조용하게 성장한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물이 깊이 흐른다. 그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가장 강한 깨달음이 온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채우면서도 우리는 왜 이토록 공허할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 많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과학도 이미 침묵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침묵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뇌의 회복을 돕고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은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를 언제 떠올렸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산책을 할 때였고,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것은 조용한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생각은 명확해지고 영감은 깊어지고 우리는 가장 창조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묵을 삶에 들릴 수 있을까요? 침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침묵은 언제든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 명상. 명상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순간이든 잠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세요. 머릿속을 가득 채운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생각이 복잡할 때도 내면의 중심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어도 좋고 바쁜 하루 중 잠깐이라도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다잡는 것도 좋습니다. 침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둘, 자연 속으로 들어가기. 침묵은 완전한 무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는 우리의 내면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인공적인 소음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자연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안정시키는 소리입니다. 조용한 숲길을 걸어보세요. 차가운 흙을 밟으며 바람이 스치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이 우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침묵은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 침묵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셋, 디지털 디톡스. 우리는 끊임없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짧은 순간의 공백도 견디지 못해 SNS를 열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 작은 화면이 우리의 침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런 알림 없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멀리 두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SNS와 뉴스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온전히 현실 속에 머물 수 있으며 더 진정한 침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선택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넷, 조용한 공간 만들기.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침묵이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집안에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코너라도 좋습니다. 소파 한쪽, 책상이 있는 공간, 혹은 햇빛이 드는 창가 앞.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란 단순히 소리가 없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입니다. 5. 호흡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기. 침묵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우리는 늘 숨을 쉬고 있지만 진정으로 호흡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침묵은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 조용한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 때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침묵은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정리해주며 우리의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침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는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대화가 됩니다. 어떻게 침묵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까요? 누군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우리를 듣게 만듭니다. 아무 말 없이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공감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좋은 대화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은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침묵은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침묵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침묵이 가진 예상치 못한 힘입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를 더 현명한 선택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본능적으로 빠른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급함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답이 떠오르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산책을 했고 깊은 사색에 잠겼으며 아무 말 없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생각은 더 명확해집니다.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불필요한 감정을 걷어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침묵은 결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국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침묵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우리는 가끔 진짜 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 질문은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우리는 그 질문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침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끝없는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거리의 소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뉴스와 광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와 요청들. 잠시라도 조용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떤 소리든 어떤 자극이든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그 소리들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소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가? 우리는 어느새 침묵을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결핍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의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위해, 더 깊이 있는 삶을 위해, 더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해. 어떻게 하면 침묵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을 조용히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하루를 조용히 준비하는 그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길을 걸을 때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끄고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자연의 소리를 듣고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당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지도 모릅니다. 대화 속에서도 굳이 모든 순간에 말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더 큰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진짜로 나의 삶을 살았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침묵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방해받는 세상에서 침묵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침묵은 우리를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소음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고 감정이 쉽게 흔들리며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떤 감정이 나를 휘두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심을 잡을 힘을 줍니다. 그리고 침묵은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들은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할 때면 조용한 공간에서 홀로 생각했습니다. 뉴턴은 중력을 발견하기 전 한적한 정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침묵 속에서 사색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침묵은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며 우리 안에 있던 가능성을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내 삶에는 얼마나 많은 침묵이 있는가?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소통하고 움직이고 경험하고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을 잊습니다. 우리는 언제 멈춰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가? 삶은 움직임과 정지의 균형 속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쉼을 넘어서 진정한 참여를 배웁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며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침묵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만나보았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